네, 안녕하세요. 네, 힘이 없습니다, 다들. 이제 곧 연휴인데.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고, 이렇게 뭐, 날씨가 좋으면은 다 공부하기 좋습니다. 그죠? 공부는 해야죠, 뭐. 네, 오늘은 이제 몰수와 추징입니다. 네, 몰수 추징은 어느 직렬이든 출제가 잘 되죠. 그래도 뭐 어차피 또 학설이 없고, 학설이 아니고 판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이거 그냥 다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러면 먼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예, 몰수와 추징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헌법 48조의 몰수와 추징 요건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48조입니다. 한번 눈으로 봅시다. 48조. 네, 1항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즉 정을 알면서 취득했다. 바로 이건 뭔가요? 춘봉이가 자기 소유 총으로 최 사장을 살해합니다. 그러면 이 총은 몰수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총이 3천만 원짜리 총입니다. 몰수당하기 싫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요? 범행 이후에 친구 용팔이입니다. 용팔이는 공범 아닙니다. 용팔이에게 총을 정려 선물해 줍니다.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바뀌죠. 용팔이가 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용팔이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우리 친구 춘봉이가 이 총을 가지고 사람을 살해했다. 그거 알면서도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자는 범인이 아닌 용팔이지만 몰수할 수 있습니다. 왜 몰수할 수 있을까요? 몰수당하기 싫으니까 범행 이후에 용팔이한테 선물하고 나중에 재판이 다 끝나거나 한 이후에 용팔이로부터 재정려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하면 몰수를 피해갈 수 있겠죠. 피해갈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계속 봅니다. 범죄 후 범인 외의 사람이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과 고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그렇죠? 몰수한다가 아니고 몰수할 수 있다. 48조의 몰수는 임의적 몰수입니다. 임의적 몰수. 그리고 1호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뭐 살인에 사용한 칼 이런 거고, 제공하려고 한 물건, 그렇죠.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서 도구물을 구입했습니다. 살인 예비죄로. 그리고 이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했던 물건도 몰수할 수 있고, 2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한 거, 생겨났죠. 이게 뭡니까?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새롭게 생겨나다는 것은 살짝 적어 놓습니다. 위조 유가증권 이런 겁니다. 위조 유가증권 또는 위조 통화. 그렇죠. 위조된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 위조죄로 인하여 새롭게 생겨난 겁니다. 그 다음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 취득에 대한 것은 도박죄를 범해가지고 딴 돈이죠. 도금, 도박으로 딴 돈입니다. 이것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호 1호 또는 제2호 대가로 취득한 물건입니다. 그렇죠. 도박으로 딴 돈 가지고 벤츠를 삽니다. 벤츠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대가로 취득한 물건. 그리고 2항에서는 몰수할 수 없다면 가액 상당을 추징하는 것이고, 3항에서는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밑줄 한번 끊어놓습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가 몰수 대상이 되는 경우, 그러면 나머지는 뭐 위조되지 않은 것이고 특정 부분만 뭐 위조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을 폐기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조문 출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일부가 문제되는 경우 폐기할 수 있다 아닙니다. 폐기한다가 됩니다. 폐기한다. 그리고 49조. 몰수는 타형의 다른 형벌에 원앤원으로 부과하여 과하죠. 그래서 몰수를 부가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단 혐의자에게 유죄 재판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다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기본소득 맞죠. 유죄 재판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 판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신상실.
근데 요 놈이, 요 미친놈이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 있죠, 흉기. 이거 몰수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을 이유로 바로 유죄 재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이 있다면 몰수만을 승호할 수 있다. 네, 요 조문이 출제가 잘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몰수와 추징은 판례입니다. 판례. 물론 자주 보고 외워도 됩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좀 알고 가는 게 좋겠죠. 첫 스타트 몰수 요건입니다. 48조로 외워두면 됩니다. 외우기 싫죠. 안 그래도 우리 경찰학 결혼부터 해가지고 외울 거 얼마나 많습니까? 헌법판례. 그래서 48조로 이걸 외우면 좋습니다. 그런데 번거롭죠. 그래서 간단하게 몰수와 추징의 첫 스타트는 요건인데 바로 밑에 있는 그림이 됩니다. 그림. 이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림이 칠판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외워둡니다. 몰수 요건은 48조의 몰수는 일단 이미수 몰수고 특정물입니다. 특정물로서 무공정범 슬래시하고 재생치대입니다. 요게 요건입니다. 특정물로서 무공정범 재생치대. 먼저 특정물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정물이 뭡니까? 그냥 특별히 지적할 수 있는 것, 저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특정물입니다. 먼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법을 공부하는 직렬에서는 바로 특정물하고 종류물을 구분합니다. 뭐 특정물 채권도 있고 종류물 채권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바로 뭐 소나타 승용차입니다. 특정물입니까? 종류물입니까? 소나타 승용차 물어볼까요? 이거 특정물이다. 손으로 봅니다. 아니다. 이거 종류물이다. 손으로 봅니다. 끔찍끔찍합니다. 종류물입니다. 특정물 아닙니다. 왜냐면 소나타 승용차 해버리면 길만 이렇게 봐도 많이 지나다니고 있죠. 그럼 몰수할 수 없잖아요. 어떤 소나타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게 종류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종류물이란 현대자동차가 소나타라는 이름으로 제작한 자동차 일반을 얘기합니다. 이런 게 종류물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삼촌이 타고 다니는 37도 2872 소나타. 그럼 알겠죠? 그 많은 소나타 선유자 중에서 저거다 라고 특정할 수 있죠. 이런 게 특정물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LG 3D TV 종류물이죠. 우리 집 거실에 있는 LG 3D TV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다 라고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정물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몰수 요건은 특정물로서 그 다음 무공정범 바로 무주물 그리고 공범 소유 아까 사정을 알면서 취득했다. 그렇죠? 용팔이가 선물 받았잖아요. 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의 소유 그리고 범인 자신 소유입니다. 무공정범 요 4개 중에 한 개만 오가 돼도 이 전체가 오가 됩니다. 무주물? 아니 주인이 없잖아요. 이거 몰수할 수 있나요? 몰수할 수 있겠죠. 이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판례 공부하면 알 겁니다. 무주물 아마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다 보면 본건 약속음은 위조된 것으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한부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약속음이 위조된 겁니다. 유가증권 위조죄입니다. 이거는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조된 유가증권은 여러분 앞으로 재산세 공부할 때 절대적 금제품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절대적 금제품이란 그 어느 누구의 적법한 소유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위조된 유가증권이 무주물이 됩니다. 몰수할 수 있습니다. 환부나 가한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공정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거 위조된 유가증권, 위조통화 이런 것들 그리고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도박으로 딴 돈 그리고
되는 얘들을 팔아버린 대가로 취득한 물건입니다. 이게 첫 스타트입니다. 다시 특징물로서 무공정범 재생치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 4개 중에 한 개만 오가 돼도 이 전체가 오가 됩니다. 그리고 추징은 몰수요건 구비하였으나 몰수할 수 없을 때. 몰수요건이 뭡니까? 특징물로서 무공정범 재생치대입니다. 그거 머릿속에 넣어놓고 제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다음부터 팔립니다. 페이지 넘어갈까요? 네, 그럼 이제 10페이지에 1번입니다. 1번. 48조 1항의 범인. 그죠? 48조가 몰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바로 48조 1항의 범인은 한마디로 뭡니까? 무공정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공정범. 무공정범. 그리고 여기서 무공이란 공범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형사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쉽게 이해가 되죠. 예컨대 이런 경우입니다. 춘봉이 용팔이가 공모했습니다. 공모. 최 사장을 살합니다. 어떤 거로? 춘봉이 소유 총으로. 그리고 범행 직후에 춘봉이는 인천공항을 통해 가지고 브라질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총은 공범 용팔에게 보관을 맡기고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세 파악이 안 됩니다. 소세 불명으로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용팔입니다. 용팔이는 친구 총을 가지고 그 다음날 인천항을 통해서 중국으로 밀항하려고 하다가 경찰에 의해서 잠복해 있는 경찰로부터 긴급 체포당합니다. 그러면 이 총 있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없다? 있죠. 216조잖아요. 그렇죠.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색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 총입니다. 몰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다 당황하셨어요? 그게 아닙니다. 요건을 갖고 오는 겁니다. 요건을. 특정물로서 무공정범 재생치대 머릿속에 바로 넣어놓고 하나씩 검토해 봅니다. 이거 종료물입니까? 특정물입니까? 긴급 체포 시에 압수당했던 바로 그 총이죠. 여러 총 중에 개잖아요. 특정물 맞습니다. 무공정범 4개 중에 한 개만 오가 되면 됩니다. 무공정범 중에 긴급 체포된 용팔이 소유는 아니죠. 브라질로 도망갔던 추몽이 겁니다. 그래도 공범자 소유 맞잖아요. 하나, 둘, 셋, 4개 중 한 개만 오가 돼도 이 전체가 오가 됩니다. 그 나머지 이거 살인이라는 범죄행위 제공했잖아요. 그러면 요 4개 중 한 개만 오가 돼도 이 전체가 옵니다. 몰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요거만 외우고 법은 요건하고 효과니까 요건을 외우두는 겁니다. 요거. 네, 따라서 계속 봅니다. 그래서 그 1번 판례의 첫 번째 줄 공범자 소유물도 공범자 형사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서 공범자에는 공교방에 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이 됩니다. 필요적 공범은 뭐 집합범하고 대항범이죠.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최광의의 공범이 되잖아요. 최광의의 공범. 이거 틀리게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공범에는 공교방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만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시고. 예, 그리고 2번 판례 봅니다. 2번. 그렇죠. 이거 뭐 워낙 유명한 판례죠. 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 아직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예, 그래도 총각 때는 이런 생각 듭니다.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 부부끼리 와서 뭐 쇼핑하고 이렇게 카드 끌고 하는 모습 보면 되게 부럽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나도 앞으로 가정 이루고 결혼해가지고 와이프하고 같이 뭐 카드 끌면서 막 이렇게 쇼핑하고 싶다.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뭐 외롭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 남자들은 마트 가면 자기가 사는 거, 살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갖고 바로 나옵니다. 그냥 표적 수사하는 표적 쇼핑 그것만 딱 갖고 나옵니다. 아마 1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다 봅니다. 안에 있는 마트 안에 물건들을
굳이 이거 살려고 온 것도 아닌데 다 보더라고요. 다 봅니다. 그리고 뭐가 바뀌었네 그런 것도 압니다. 그리고 원 앤 원. 무섭습니다. 오늘 안 사도 되는데 원 앤 원이니까 왠지 사면 이득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또 막 삽니다. 뭐 그래도 행복합니다. 남편들은 그렇죠. 뭐 그런 뭐 마트라든지 백화점 가면 15분 지난 다음에는 그냥 다 주고 갑니다. 지겹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마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이 판례가 홈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왜 홈 플러스입니까? 홈에 플러스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면 그냥 마구마구 삽니다. 홈 플러스 일어난 사건인데 춘봉이 네, 자기 겁니다.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타가지고 마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4층 주차장에 파킹하고 매장으로 내려옵니다. 매장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럼 매장이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진열대가 있을 것이고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얘가 처음에는 하나를 계산합니다. 근데 얘가 구입한 게 뭐냐면 부피가 큰 겁니다. 뭐 전기 밥솥 그리고 뭐 보시 충전 드릴 좀 부피가 크고 비싼 거 이런 것을 하나 계산합니다. 계산하면서 아이고 내가 다른 걸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손님 이건 계산하셨으니까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산 완료 스티커입니다. 그렇죠.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계산대를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매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갑니다. 4층으로 올라갑니다. 4층으로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산 완료 스티커가 포스트잇처럼 타일 부착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계산 완료 스티커를 딱 떼고 호수무늬 속에 쏙 넣고 보시 충전 드리는 소나타 트렁크 속에 딱 넣고 다시 매장으로 내려옵니다. 매장으로 와가지고 똑같은 보시 충전 드릴 있죠. 또는 밥솥 거기에다가 계산 완료 스티커를 딱 붙입니다. 붙이고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면 이거 계산했습니다 하고 보여주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뭡니까? 진정한 원앤원입니다. 하나 가격으로 두 개를 사가지고 인터넷 통해서 막 이렇게 팔면 되겠죠. 이런 게 수십 차례 반복된 겁니다. 근데 마트 측에서는 아무리 범인을 잡으려 하더라도 자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아무리 CCTV 봐도 결국은 붙잡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요 소나타 뭘 살 수 있을까? 이게 다 도진 겁니다. 이 자동차를 뭘 살 수 있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후로 이거 자주 보고 외우는 거지만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몰수 욕구를 갖고 오는 겁니다. 몰수 욕구는 48조 특정물로서 무공전범 네, 재생치레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씩 포섭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먼저 소나타 승용차는 종료물입니까? 특정물입니까? 그 많은 차량 중에서 얘가 몰고 왔던 이겁니다.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공전범 이거는 갑자기 거 맞습니다. 범인 자신 소유 맞습니다. 그럼 요 전체가 옵니다. 그럼 요 4개 중에 한 개만 오가 돼도 몰수할 수 있네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 소나타 승용차는 바로 이 사건 절도죄죠. 절도죄로 생겨난 거 아닙니다. 생겨난 건 아니고 절도죄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자기 거였고 얘들을 판 대가로 취득한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가능성이 이겁니다.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여기서 문제된 게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일까? 이게 다 도지입니다. 먼저 여기서 범죄 행위 있죠. 절도죄입니다. 법관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 행위인 절도 제거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제공했습니까? 절도에. 여기에 다투신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시간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바로 범인이 소나타를 타고 홈플러스에 도착했습니다. 요 이전까지 이용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절도 실행 차소했습니다. 언제 절도 실행 차소했나요? 계산 완료 스티커를 가지고 다시 매장으로 왔죠. 와가지고 훔친 물건 저거다 라고 하고 가까이 다가갈 때 절도의 실행 차소했습니다. 그리고 절도는 언제 끝납니까? 절도가 기소되는 것은 계산 완료 스티커를 딱 붙이고 바로 이 매장 바깥으로 나올 때, 이때 매장 측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사실상의 지방에 옮겨놓는 겁니다. 매장 바깥 나왔을 때 절도는 기소되고 종료됩니다. 왜? 절도죄와 같은 재산죄는 대부분 상태범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자마자 바로 종료되니까. 그리고 나왔을 때 절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4층 주차장으로 가겠죠. 그리고 소나타를 타고 제 집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호인 주장의 핵심은 바로 절도는 여기서부터 이때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서 여기 사이에 소나타 승용차를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소나타를. 그러니까 이거는 절도라는 범죄 행위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해 가지고 휴대전화 판매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가지고 훔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소나타는 요때 사용했으니까 여기 제공한 적 없다. 그래서 여기 X다. 그럼 이것도 X니까 몰수할 수 없겠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요 판례는 결론적으로는 바로 제공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O가 되니까 이 전체가 O가 되겠죠.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몰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판례는 요것만 정리하면 안 되죠. 판결 요지가 출제가 잘 됩니다. 눈으로 봅시다. 2번 판례에서 대가로 1번입니다. 48조랑 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된다. 틀렸습니다. 사용한 물건에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실행 차수 전의 행위 또는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라도 그것이 범죄 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라고 인정되는 한 위법적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됩니다. 바로 이거죠. 이 소나타 승용차는 실행 차수 전, 종료 후에 이용했지만 이 절도라는 범죄에 그 다음 키워드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가 훔친 물건이 반지라든지 시계처럼 옷 속에 넣어가지고 쏙 감추고 매장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전기밥솥, 충전드릴처럼 부피가 큰 겁니다. 이 물건을 수십 차례에 걸친 절도 행각 와중에 CCTV 단속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소나타 승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감춰서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 기회다라고 보고 제공해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대가로 이번에 그쵸 승용차 몰수할 수 있다. 예, 몰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3번 판례 봅니다. 3번. 검찰이 2002년 3월 23일자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3월 25일이네요. 이틀 뒤에 피고인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가지고 집행을 종료했네요. 그런데 그렇다면 위 압수수색 영장이 효력을 상실했죠. 여러분 소송법칙 맞죠? 보통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보통은 7일입니다. 그리고 7일 이내에 집행을 차수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유효기간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근데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28일입니다. 아직 3월 23일자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3월 28일 날 다시 효력이 상실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6천만 원을 압수합니다. 이거 몰수할 수 있는가?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하죠. 바로 효력이 상실된 영장에 의해서 바로 현금 6천만 원을 압수했으니까 이거는 적법하게 압수된 게 아니다. 몰수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봅니다. 몰수 대상물이 압수되어 있는지 또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압수되는가 하는 점은 몰수 요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적법 절차에 의해서 압수되지 않았다면 위법 수집 증거니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몰수 요건은 아니잖아요. 몰수 요건은 뭡니까? 이거죠. 특정물로서 무공정범 재생치되지 아무리 봐도 뭐 적법하게 압수되었을 것 그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몰수 요건 아니니까 이거 화살표 6천만 원에 대한 몰수 판결은 적법합니다. 그리고 4번 판례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4번 판례 어렵게 나온다면 이걸 내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 키워드를 한번 보면 금융이익이 뇌물이 된다. 칠판 통해서 같이 보였습니다. 바로 구청장입니다. 갑이 있고 그 주제 을입니다. 건설사가 을이 갑에게 아무래도 구청장이 뭐 이 재건축이란지 있는 허가를 좀 빨리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한테. 그래서 을이 갑에게 현금 3억을 정려한 게 아닙니다. 빌려준 겁니다. 대여예수입니다. 그럼 보통 돈을 빌릴 때 어떻게 하나요? 언제까지 갚아라. 기한의 약정도 있고 이자 약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연 한 뭐 3% 정도 달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무기한 무이자 약정입니다. 그렇죠. 이거 뭡니까? 기한의 정함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갚아라 그것도 없고 이자를 주라. 이자 약정도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이 판례에서 첫 스타트 핵심이 퀘스천 이겁니다. 뇌물이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뇌물이 뭐냐? 1번 대여원금 3억 이거다. 아니다. 대여해줬기 때문에 소비대사니까 돈을 빌린 갑은 3억 원을 갚아야 되는 채무를 지니는 것 아니냐. 갚아야 되니까 이건 뇌물이 아니고 보통이라면 그렇죠.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자. 돈을 빌리면. 근데 얘는 무기한 무이자니까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그렇죠. 이자를 안 줘도 되는 바로 금융이익이 뇌물 아니냐. 무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이 뇌물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걸 먼저 해결해야 하면 됩니다. 답은 뭐가 됩니까? 돈은 갚아줘야 되는 것이고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것. 이게 뇌물이 되는 겁니다. 무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이 뇌물이 됩니다. 뇌물이 되고 그렇다면 첫 번째 바로 금융이익입니다.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거. 이 금융이익은 몰수를 해야만 됩니까? 몰수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다 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기본수업 공부할 때 바로 48조의 몰수는 임의적 몰수지만 헌법 각 책에서는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이 있는 게 있고 거기에 바로 필요적 몰수 추징이 뇌물, 아편, 배임, 수재죄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한번 살짝 적어놓으면 바로 뇌물, 아편, 배임, 수재죄로
받은 돈 이런 것은 필요적 몰수 추징입니다. 반드시 몰수나 추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물죄의 필요적 몰수가 134조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금융이익입니다. 금융이익은 바로 바이 여러분들 현법 가치에서 공부하는 134조입니다. 134조가 뇌물의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입니다. 이거 적용될까? 금융이익은 뭡니까? 반드시 무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은 반드시 추징해야만 됩니다. 134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추징 대상이 됩니다. 물론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여기까지 나올까 싶기도 한데 법원직 등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민법을 공부하니까. 그러면 무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은 뒤에 있을 건데 없나? 네. 어떻게 산정하느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가 돈을 빌렸을 때 있죠. 이때부터 사실심 판결 선고시입니다. 즉 뇌물을 수수했을 때부터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의 바로 법정이자, 법에 정해진 이자는 민법에서는 5%고 상사율은 6%입니다. 바로 법정이자 상당액을 추징하라는 겁니다. 그건 경찰 쪽에 나오긴 좀 그렇겠죠. 민법을 공부하는 진열에서는 뭐 법정이자 이런 공부하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돈을 빌렸을 때부터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의 이자 상당을 추정하는 겁니다. 한번 살짝 적어 놓겠습니다. 바로 뇌물 수수 시부터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의 이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겁니다. 추징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금융이익은 48조가 아닙니다. 좀 더 특별 규정인 134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거. 요걸 정리하시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럼 대여 원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몰수 추징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일단 이 대여 원금에 대해서는 1번 바이 134조 아니다. 바이 48조다 이겁니다. 먼저 그러면 대여 원금은 이건 얘가 원래 갚아줘야 되는 채무를 지니고 있으니까 뇌물이 아니죠. 뇌물이 아니니까 뇌물에 대한 필요적 몰수 추징 134조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그러면 48조가 무죄되겠죠. 그럼 48조에서 몰수할 수 있는가? 그러면 몰수 요건은 여러분 이제 갖고 오면 되죠. 몰수 요건이 뭡니까? 특정물로서 무공전범 재생치대입니다. 특정물로서 무공전범 재생치대. 해보겠습니다. 요거 특정물 맞죠? 계좌이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 뇌물 줄 때 계좌이체 합니까? 이런 것 같으면 이거 내가 범인이네 하고 이거는 현금입니다. 현금 알겠죠? 그래서 그 많은 돈 중에 지갑 속에다 넣은 이 돈입니다. 특정물 맞습니다. 무공전범 뇌물로 얘가 받은 겁니다. 그럼 이 돈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얘입니까? 얘입니까?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요 공부만에 필요해서 공부 주고받는 놈 다 포함되니까 사실은 뭐 같은 경우에 돈을 빌린 사람 얘 소유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범인 자신 소유 맞습니다.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뇌물수수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됩니다. 그렇죠. 뇌물수수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4개 중 한 개만 오게 돼도 이 전체가 오게 됩니다.
48조에 의한 몰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여 원금은 반드시 몰수해야 됩니까? 이미수 몰수 대상입니까? 이미수 몰수죠. 바로 이미수 몰수입니다. 이미수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딱 봐도 중요하죠.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거 외우고 가는 겁니다. 출제 확률이 높습니다. 어렵게 낼 때. 그러면 4번 판례 외워둡시다. 금융이익은 무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은 필요적 몰수 추징 대상이 되고, 대여 원금은 134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추징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48조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수 몰수입니다. 정확하게 공부해 놓습니다.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죠. 4번 판례. 그 다음 5번 판례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명의 신탁받아, 바로 실제 이 건물의 소유자는 을인데 갑에게 명의 이름만 믿고 맡겨둔 거죠. 등록해둔 겁니다. 명의 신탁받아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을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바로 부동산을 제공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이게 이 토지가 있고, 그리고 건물이 있습니다. 한 4층 정도고, 1층은 도비고 2, 3, 4층은 위로 올라가면 그냥 모텔 게시처럼 돼 있고 안마 시술처럼 해가지고 여기서 전부 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건물 전체하고 요게. 그러면 이 부동산 이 전체를 몰수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몰수할 수 있는가. 변호인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건 너무 큰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건 아니냐, 비례분칙 위반되는 거 아니냐, 왜 이거 전체를 다 몰수하느냐. 몰수할 수 있습니다. 비례원칙 위반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5번 판례입니다. 화살표. 부동산에 대한 몰수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6번입니다.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그렇죠. 몰수와 추징은 다른 형벌의 원앤원으로 부과되죠.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원하는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징에 대해서도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판례 출제가 종종 되죠. 왜 그런가요? 특별 사면입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해가지고 이 재벌 회장한테 바로 징역형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해 줍니다. 동시에 복권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추징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특별 사면할 때. 그러니까 변호인 주장이 뭡니까? 어차피 징역형에 부과되는 게 몰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이게 징역형이고 이게 몰수는 엎혀서 가는 겁니다. 부가형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형성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부가형 성질을 가진 몰수나 추징에 대해서도 형성고 효력을 상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몰수나 추징이 부가형이긴 하더라도 특별 사면은 어떻게 합니까? 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해서 합니다. 범위를 딱 정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특별 사면에서는 뭐만 얘기했습니까? 키워드 보면 징역형 형선고 효력을 상실케 한다. 이거지. 추징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이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추징은 하는 겁니다. 이 판례. 그리고 7번입니다. 2017년도 판례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앞으로 계속 출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역주행하는 판례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출제 안 되다가 갑자기 막 빚을 발할 수도 있죠. 이 판례가 그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도 우리나라는 밤에 돌아다니기 안전하죠.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안전합니다.
뭐 새벽 2, 3시에 여성 혼자 술 취해가지고 걸어도 됩니다. 근데 한국은 뭐가 위험합니까? 몰카. 카메라입니다. 알겠죠? 볼까요? 7번. 네,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압수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에 대한 강간 범행 장면을 촬영하여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휴대전화기가 있을 것이고 바로 전자기록이 있겠죠. 동영상 파일입니다. 이거 몰수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이 사건 키워드 휴대전화기는 48조 1항 1호가 정하는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 맞죠? 휴대전화기는 특정물 이거죠? 물건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봅니다. 이 사건 동영상입니다. 어떤가요?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동영상입니다. 이거 전자기록이잖아요. 이거 몰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우리 형법 48조의 몰수는 물건입니다. 물건이어야만 됩니다. 물건. 근데 뇌물죄는 물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134조가 별도로 있으니까. 근데 총칙 48조의 몰수의 대상은 특정물, 물건입니다. 동영상 파일이죠, 파일. 이거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전자기록이고 물건이 아닌 것 아니냐. 그럼 아예 휴대전화와 달리 전자기록은 특정물이 아니다. 그럼 볼 것도 없죠. 몰수도 안 되고 몰수요건 구비할 수도 없으니까 추징도 안 됩니다. 이렇게 볼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볼까의 문제입니다. 어떤가요? 이런 생각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리걸 마인드. 법감정. 이 강간범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있잖아요. 이거를 범인이 계속 소지하게 하면 될까요? 다른데 유포할 수 있잖아요, 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몰수해야 하면 됩니다. 몰수해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전자기록은 휴대전화기하고 달리 특정물이 아닌 것 아니냐. 이게 다투집니다. 물건이 아닌 것 아니냐. 이게 다투집니다. 근데 이 판에서는 상당히 멋진 판결을 합니다. 좀 끌어다 맞추기식 같긴 한데 답은 정해져 있죠. 몰수해야 된다는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근데 전자기록이잖아요. 근데 이 전자기록은 바로 저장 매체라는 물건이 있어야지만 거기 저장되잖아요. 그렇죠. 저장 매체라는 물건이 있어야지만 전자기록이 그게 저장되겠죠. 그래서 전자기록은 저장 매체를 전제로 한다라고 판시합니다. 저장 매체라는 물건이 있어야지만 거기 저장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라이 특정물로 봐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범죄에 제공해달라고 해가지고 몰수하는 겁니다. 봅시다. 두 번째 키워드. 이 사건 동영상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기록입니다. 따라서 48조 1항 2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동영상을 물건으로 본 겁니다. 이 동영상 자체가 저장 매체를 매개로 해서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건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 이 사건 휴대전화기와 동영상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죠. 48조는 임의적 몰수니까 재량입니다. 법원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몰수하진 않고 휴대전화기 중 이 사건 동영상만을 몰수하였다라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매우 앞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은 판례라고 봅니다. 알겠죠? 꼭 정리를 잘 해놓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1페이지입니다. 판례 하나씩 뭐 다 보죠, 뭐. 그렇죠? 지금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풀고 다 문제 풀면 대부분 다 풀릴 겁니다. 몰수 추징은. 알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몰수 추징을 부정한 사례에서 이제 1번입니다.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하고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관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판결합니까? 면소 판결이죠. 그럼 몰수나 추징할 수 있는가? 실만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보여서 그냥 면소 판결. 피고인이 있고 뭐 이게 뭐 칼입니다. 이게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면 이 칼을 가지고 갑이 뭐 15년 정도 전에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바로 흉기 휴대상해, 특수상해죄로 재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법관은 좋아합니다. 안 그래도 곧 연휴인데 복잡한 사건 배당받으면 싫잖아요. 근데 공소장을 딱 봤을 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면소 판결이고, 그렇죠. 면소 판결사로 여러분 어떻게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확사공범, 그렇죠. 확정 판결이거나 사면이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고, 면소라는 개념 말고 있죠. 소가 뭡니까? 소는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재판해 주세요. 이게 소입니다. 면할 면사입니다. 재판해 주세요라는 게 싫어. 늦었어. 마감 시간 지나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거잖아요. 면소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요거. 몰수할 수 있을까? 그러면 몰수 요건을 갖고 오는 겁니다. 저거. 요거고 하나씩 포섭을 해보죠. 요 칼은 법원에 현출되어 증거로 제출된 요겁니다. 특징물이고, 예, 범인 자신의 소유 맞습니다. 그리고 투수상해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투수상해로 범인이 취득한 것도 아니고, 대가로 취득한 것도 아닙니다. 요겁니다. 범죄 혐의에 제공한 물건인가? 그래서 검사는 이거 몰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왜? 이 칼 가지고 사람 찔렀으니까. 비록 면소 판결을 하더라도 이 흉기는 몰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가요? 요 범죄 혐의가 있었다 없었다 이거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물론 몰수와 추징 요건은 누가 입증하는 겁니까? 이런 거 검사죠. 검사가 요건을 입증합니다. 엄격입니까? 자유로운 증명입니까? 자유로운 증명. 그냥 상당한 방법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문제는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데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법원이 면소 판결하잖아요. 면소 판결한다는 것은 15년 정도 전에 피고인이 이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서 사기를 입혔는지 심리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법관이 요 범죄 행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 범죄 행위가 뭡니까? 법관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되는 당의 범죄 행위를 말하는데, 면소 판결을 한다 하는 경우 법관이 실제로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뭐 피해자라든지 증인을 소환해가지고 신문합니까? 안 합니까? 심리를 안 하잖아요. 면소 판결이니까. 따라서 범죄 행위가 X입니다. 면소 판결을 하니까 본안 판단 실체 재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 법원이 이 범죄 혐의가 있었다는 것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바로 형식 재판인 면소 판결로 끝내버리잖아요. 그럼 답은 나죠. 범죄 혐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심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날아갑니다. 4개 다 X죠. 그러면 몰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추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징은 이거잖아요. 몰수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몰수할 수 되는데 몰수 요건 자체를 지금 구비한 적이 없습니다. 추징도 안 됩니다. 알겠죠? 요거. 그 다음 2번 판례입니다. 예, 공문행 선유차 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아무튼 1번 판례 키워드는 면소 판결이고, 예, 2번은 1,400만 원 뇌물 제공 약속 이겁니다. 예, 봅시다. 2번 판례는 이거죠. 경찰입니다. 뭐 A가 경찰한테 아이고 형사님 이번 사건만 좀 잘 좀 처리해 주시면 선유차 구입하신다고 이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1,4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고 아직 돈을 주고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가 됩니까? 129조랑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 중에 뭡니까? 약속했습니다. 바로 얘는 야수제가 성립하고 얘도 바로 뇌물 공여 약속제가 성립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1,400만 원. 이거 퀘스천. 추정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추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추정이 뭡니까? 저 옆에 있죠. 몰수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몰수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럼 몰수 요건을 먼저 구비해야 됩니다. 몰수 요건이 뭡니까? 특정물로서 무공전범 네, 재생치대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이거 특정물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이 판례 핵심이 됩니다. 바로 말로만 해줘 말. 1,4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말로만 했고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이번 사건만 잘 좀 처리해 주시면 잠깐만요 하고 옆에 테이블 밑에 있는 가방을 위로 딱 올린 다음에 빳빳한 신권으로 5만 원짜리 여기 있죠. 이거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한 겁니다. 그래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뇌물료 하수제는 성립합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1,400만 원 특정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말로만 했을 뿐이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거다라고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로만 했죠. 어떤 돈을 주기로 했는지 대상물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특정물이 아니잖아요. 특정돼서 제공된 게 아닙니다. 몰수할 수 없고 몰수권은 구비한 적도 없으니까 추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 이제 네 2번 판례고 3번 판례입니다. 딱 그림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심각하겠죠. 이게 아마 여러분 뭐 문제풀이 또는 기출 문제에서 쭉 봤을 때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출제된 판례이기도 합니다.